곡선 C1 4분의 x제곱 빼기 y제곱 이퀄 1. 무슨 곡선? 세 글자로? 쌍곡선, 쌍곡선. 우리 또 뒤에 2차 곡선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쌍곡선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개형까지 심지어 주어졌기 때문에 상관없고 하여튼 이 곡선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x가 양수인 부분. 여러분 이 식만 봐도 알겠지만은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x, y 부호가 다 바뀌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x축, y축에 다 대칭인 상황인데 여기 2, 4분면과 3, 4분면 있는 것은 제외하고 x가 양수인 것만 고려하겠다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그래서 이 쌍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C2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 P 자체가 쌍곡선 위에 있었는데 얘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C2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P는 무슨 얘기야? 쌍곡선 위에도 있고 원 위에도 있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C2의 중심이 Q고 C2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C1 위에서의 점 P에서의 접선과 일치한다. 무슨 얘기예요? 두 곡선이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잠깐 칠판 봐봅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표현 똑같은 표현을 쌍곡선과 원이 접한다는 얘기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쌍곡선에 대한 접선과 원에 대한 접선이 일치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처럼.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쌍곡선 위에 각각의 점으로부터 수직 거리가 1인 점들의 집합이라고 Q를 지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 혹은 여기서 공통 접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 접한다 말이야 한마디로. 둘이 접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G에 대하여 점 P의 좌표가 FTGT. 점 P, 접점. 이 접점 P의 좌표를 FTGT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매개 변수 T로 표현을 해 나왔습니다. T에 대해서는 따로 지정을 안 해놨죠. T가 무엇이다라고 이제 정의는 안 해놨고 그냥 T의 함수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Q의 좌표, 중심 Q의 좌표를 알파 T, 베타 T라고 한다. 여기서 이게 알파 T, 베타 T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뭘 하라고 그랬냐? G의 값을 두 개를 주면서 베타의 값을 하나 구해라. 이거요. G는 뭐? 접점의 Y좌표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두 개를 주고 중심의 Y좌표에 대한 정보 하나를 미분계수로 얻어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에 대한 식을 써야죠. 알파니, 베타니, F니, G니 얘네들에 대한 식을 써야 되는데 그럼 뭐부터? 이 점 P는 요 쌍곡선 위에 있으니까 F하고 G가 쌍곡선 위의 방정식을 만족시켜야죠. 그래서 그거부터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4분의 F제곱 빼기 4분의 F제곱 빼기 G제곱 이퀄 1. 여러분 내가 일부러 괄호티를 안 썼어요. 더 복잡하기도 하고 괄호티 안 썼을 때 더 습비라고도 편하니까 여러분 답안지 쓸 때도 안 써도 됩니다. 괄호티 빼먹어도 돼요. 다 알아먹고 뭐 문제에 함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뭘 써요? 거리 조건 써야죠.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다. 이 PQ 거리가 1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와버리네. 자, 그래서 F, G하고 알파, 베타 두 점 사이 거리가 1이다. 식을 썼습니다. 또 하나 뭘 써야 되죠? 수직 조건. 수직 조건. 2차 곡선의 접선 공식을 배웠거나 기억이 나는 사람은 그걸 바로 써도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도출하죠?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겁니다. 음함수의 미분법. 요게 음함수 미분법을 쓰면 어떻게 돼요? 암산하면 2분의 x 빼기 2y하고 y 프라임이 나오죠. 혹은 dy dx 이퀄 0. 그겁니다.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을 구사하고 근데 이게 수직 조건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파악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거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이 약분하고 g로 나눠주면 4g분의 f 되죠? 4g분의 f 이게 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g가 0이 아닐 때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미분계수가 되겠고 g가 0이 아니라면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니까 여기에 수직이면 마이너스 f분의 4g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과 동일하다는 것이 이게 수직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게 핵심 이 세 가지가 핵심. 요거 쓸 수 있어야 돼. 요거 못 쓰면 할 게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요거 쓰면은 거의 절반 이상 푼 거고 정리하자면 뭐
곡선 위에 있다는 조건, 그 다음에 거리 조건, 수직 조건. 요 세 개의 식을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여러분 계산하기 전에 지금 수직 조건 도출을 내가 어떤 개념으로부터 설명했나요? 음함수 미분법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일단 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기하를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할 테니까 있다는 사실만 알아두자고. 음함수 미분법으로 수직 조건 도출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원리 원칙적인 거고, 2차 곡선을 여러분 공부하고 나면 2차 곡선의 문제의 절반은 접선 문제예요. 그만큼 접선 문제가 차지하는 위치가 2차 곡선에서 거의 지배적인데, 2차 곡선 배우고 나면 거의 공식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바로 써도 돼요. 바로 사용해도 돼요. 공식을 여러분이 혹시 안다면 바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도출된 것이냐? 음함수 미분법에서 도출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기하에서 벡터를 배우게 되면은 벡터의 내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수직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내적이 0입니다. 지금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할 겁니다. 어차피 아주 거의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할 거니까 걱정은 마시고, 하여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부터 어느 걸로든 수직 조건을 도출해내시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음함수 미분법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 G0하고 G'0의 값이 주어졌을 때 베타 프라임 제로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 요구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세 개의 조건식을 적절하게 연립을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어떤 방향으로 연립을 해야 되겠어요? G를 이용해서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F하고 알파가 사라지게끔, 걔네들이 소거되게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립을 시도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또 연립하기도 좋게 돼 있잖아요. 일단 2번, 3번 보니까 여기 분모가 여기 그대로 있고 여기 분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뭘 소개? 얘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가보기 위해서 얘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우변의 분자로 얘 좌변으로 가서 뭐 16G제곱분의 F제곱 되겠죠? 16G제곱분의 F제곱, 요거 분자 제곱, 요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됐나요? 됐죠? 여기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G-베타의 제곱을 묶으면은 16G 제곱분의 F제곱 플러스 1인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자 그랬지? 알파하고 F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랬으니까 F제곱에다가 F제곱을 G제곱으로 바꾸는 건 일이 아니죠. 1 플러스 G제곱의 4배, 이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4가 약분이 되겠네. 그래 가지고 여기 1 플러스 G제곱 4배 하고 여기 1을 이제 갖다 붙인 거죠. 그러면 4 약분하고 통분을 하면 이게 4G제곱이 돼가지고 분자에 갖다 붙여주면은 1 플러스 5G제곱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항을 해가지고 1 플러스 5G제곱분의 4G제곱 여기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곱 벗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할 텐데, 여기 베타하고 G의 대소관계 어떤가요? 여기 지금 그림이 없네. 지금 쌍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요게 원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심의 y좌표가 베타였고, 예? 그 다음에 접점의 y좌표가 G였으니까 누가 커? 베타가 크네? 근데 항상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있을 때는 G가 베타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베타를 우리가 주어로 얘기하자면 베타가 더 작다고. 그렇죠? 근데 언제 크고 언제 작나? G가 양수면은 베타가 더 커. G가 음수면은 베타가 더 작아. 이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할 텐데, 방금 얘기했던 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요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G가 플러스면은 누가 커? 베타가 더 크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 G가 마이너스면은 베타가 더 작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루트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뿔마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만 이게 커플이 돼서 결론은 플러스로 다 통일이 된다, 정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성공한 거냐면 베타를 G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자, 생략했던 괄호 T까지 복구해가지고 관계식을 써보면은 이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요거 하면 거의 답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뭘 구하라고? 베타 프라임 제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미분 때리고 0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특히
베타가 g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막 미분 때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분 때려 보면은 자, 미분 때린 거죠. 아이고, 식이 이렇게 복잡하나? 미분하고 곱하고 빼기 곱하고 미분하고 분모 제곱했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도함수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t에다 0 대입해야죠. t에다 0 대입하면 빵빵빵빵빵 해가지고 다 없어져. 결국 남는 게 1분의 2g 프라임 제로. 그리고 g 프라임 제로 하나 있으니까 g 프라임 제로의 3배.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2026의 3배. 답 6078. 되겠나요? 할만하죠? 자, 뭐가 핵심이었어요? 요 세 개의 관계식을 쓰고 문제의 상황에 걸맞게 적절하게 연립을 했던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베타 t를 물론 t에 대한 식은 아니고 g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gt만으로 표현하는 게 충분했던 것인데, 그리고 t에 대한 식으로 사실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gt가 t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미분 가능 조건이 있었으니까 바로 미분을 때렸는데 문제는 내기 나름이거든요. 미분 가능 조건이 없더라도 이 문제 답은 나옵니다.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분 가능 조건이 없었다고 합시다. FG가 미분 가능하다. 그 조건이 없었어. 베타 프라임 제로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구사해야죠. 응? 미분계수의 정의를. t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t분의 베타 t. 아, 물론 여기서 베타 제로를 안 쓴 것은 베타 제로가 0인 것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되나요? 0 집어넣으면은 베타 제로는 0이 됩니다. G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를 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한 베타 t를 이걸 다 t로 나눕니다. 0이 아닌 t에 대해서 다 t로 나눠주게 되면 t로 나눴죠. 그럼 어떻게 돼요? G0이 0인 걸 아니까 이게 바로 G 프라임 제로예요. G는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GT가 미분 가능한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게 없다면, 미분 가능 조건이 없다면 그건 알 수 없지만 G 프라임 제로는 주어졌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2016로 수렴하고 2026으로 수렴하고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해 가지고 2로 수렴하는 것이니까 이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뭐 그런 거 다 많이 안 써도 되고 값만 다 써주면 되죠. 2026, 2026의 2배. 답은 6078 딱 나온다는 얘기죠.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베타 t에 대한 식을 어쨌거나 썼어. 그랬는데 베타 프라임 제로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 때려서 0을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으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소문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풀이를 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 좀 봐볼까? 좀 봐보세요. 그 지금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미분계수. 예?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어떤 미분계수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원함수를 구한다든가 하여튼 원함수를 경유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때도 있지만은 원함수를 경유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들 가지고 미분계수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지. 다른 부대적인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미분계수, 그러니까 원함수를 구해 가지고 걔를 미분 때리든 미분계수를 정의를 이용하든 그렇게 미분계수 답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봐보세요. 자, 뭘 구해? 베타 프라임 제로를 구해야 돼. 근데 1번식, 2번식, 3번식으로 우리가 지금 써놓고 대기 중입니다. 그러면 베타 프라임 제로가 어떻게 나오죠? 2번식 미분 때려서. 그러니까 지금 베타 프라임 제로 구해야 되는데 2번식과 3번식에 베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미분 때려가지고 0 대입하든가 얘 미분 때려가지고 0 대입하든가 그렇게 한다면은 혹시라도 베타 t를 경유하지 않고도 베타 프라임 제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생긴 걸 보고 미리 알 수는 없는 것이고 뭐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해봐야 알지 미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어떤 아이디어? 아, 이게 베타 프라임 제로 구하라는데 베타가 여기 있네. 그럼 미분 때려서 0 대입해 볼까? 이것을 더군다나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도 있고 역시 여기서도 이제 그 조건이 의미 있게 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지만 뭐 미분 가능하므로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2번식 미분 때려볼게요. 그러면 2배 그대로 쓰고 미분하고 또 2배 그대로 쓰고 미분하고 이꼴 0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할 거야? 0을 대입할 겁니다. 0을 대입해가지고 이제 베타 프라임 제로를 구하고 싶으니까 혹시 나올지. 자, 일단 잠깐 기다리고 3번 요걸 또 미분해서 이제 0 대입해 보려고 하는데 목셈 미분법 하면 좀 피곤해지니까 크로스로 곱해가지고 곱의 형태로 먼저 바꾼 다음에 이렇게 이게 되겠죠? 지금 여기 요 f를 여기 분자에 곱한 거고 여기 분모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이항한 겁니다. 좌변으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미분을 때려보면은 곱의 미분법 미분하고 곱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을 대입할 건데 0을 대입해서 G 프라임 제로 여기 G 프라임 제로가 있는데 미안합니다. 베타 프라임 제로 0을 대입해가지고 베타 프라임 제로의 값을 구해보려면 나머지 것들을 알아야 돼. 뭐 알파 제로니 뭐 베타 제로니 F 제로니 G 제로니 알파 프라임 제로니 베타 F 프라임 제로니 이런 값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베타 프라임 제로를 구할 수 있죠. 물론 G 제로하고 G 프라임 제로는 주어져 있죠. 이제 나머지 것들 알아야 돼. 나머지 것들 어떻게 알죠? T가 0일 때 점 PQ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T가 0일 때 이 원이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요 원점과 요 사이에 원점도 지나고 요 곡선에 접하면서 이렇게 있는지 알겠어요? T가 0일 때 누구 맘대로? G0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G0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접점의 Y좌표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P가 2,0이 되고 중심 Q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가 0일 때 P가 2,0, Q가 1,0이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 이게 접점 X좌표 F0, F0가 2고 G0 0. 여기는 알파 제로가 1, 베타 제로가 0. 이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죠. 요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활용해 보면 0, 0 집어넣었을 때 F0 알파 제로 요게 2 빼기 1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1이 됩니다. 요 부분이 1. 그다음에 F 프라임 제로 알파 프라임 제로 요 값이 얼마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게 나오고 그다음에 G0 베타 제로 여기 G0 베타 제로 다 0이니까 요게 0이 돼 가지고 통째로 날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요 식에다 t 이퀄 0을 대입한 결과 나오는 식이 요 식이에요. 요 식.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네. 베타 프라임 제로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게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에 이게 영향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영향가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이게 그어버리기는 좀 성급할 수도 있겠네. 이게 다른 거랑 결합이 돼가지고 또 구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성급하긴 하네요. 자,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t 이퀄 0을 대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G0 베타 제로 다 0이니까 이거 0 되고 다음 G 프라임 제로 베타 프라임 제로 베타 프라임 제로 구하고 싶었고 G 프라임 제로가 2026이고 F 제로가 2가 되겠습니다. 요식 그대로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요식은 F0 알파 제로가 여기 F0 알파 제로가 2 빼기 1인데 G 프라임 제로가 2026이니까 요게 또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여기 G0가 0이니까 지금 여기 0 날라가고 여기 0 날라가고 남은 게 요 두 부분. 자, 되나요? 2 곱하기 2026 빼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베타 제로, 베타 프라임 제로. 그다음 4배에 2026 그다음에 여기에 2 빼기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베타 프라임 제로의 2배가 2026의 6배가 돼 가지고 베타 프라임 제로가 2026의 3배, 6078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소문항으로 우리 몇 가지 풀이를 시도해 본 거예요? 3가지 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3가지가 다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가능할 때도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은 미분계수를 구할 것을 요구했으니까 원함수를 경유해서 미분을 때리거나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또 원함수를 경유하지 않고도 다른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미분계수 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 가능했던 것이다. 되겠죠? 1번 소문항이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시다. 첫 번째 걸로 답안지를 쓴다면은 요거는 그 베타 t 경유하지 않고 미분계수 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풀었다고 가정하고 이제 답안지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요런 거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 가지고 미분계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 물론 여기서 음함수 미분법을 근거로 설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공식화해서 이 쌍곡선의 접선 공식화된 거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기울기 수직 조건을 이렇게 쓰는 건 이건 중요하겠죠. 그 수직 조건을 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쭉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t가 0일 때의 각각의 함수 값들을 여기다 반영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 방식으로 요거였고. 자, 2번 갑시다. 점 R이 정점인데 질문은 모든 직선 QR, R은 정점이고 Q가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에요. Q가 이렇게 빵빵. 예, 보이나요? Q가 빵빵빵빵. 이렇게 Q가 빵빵빵빵빵 찍히는 것인데 이 이제 직선 QR이 당연히 무수히 많겠습니다. Q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럼 이 직선 QR의 모든 기울기들이 다 모아졌을 때 이제 어떤 집합을 이루겠느냐? 기울기 값들이 어떤 값으로 이제 분포를 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여러분 아주 수학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간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Q의 매개 변수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R은 정점이니까 그 직선 Q의 점 Q의 x좌표의 매개 변수 방정식, y좌표의 매개 변수 그걸 이용해 가지고 기울기를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매개 변수로 표현된 그 기울기의 치역을 구해주면 이게 답이 되겠죠. 그게 원리 원칙적인 방법일 텐데 그렇게 이제 일단 시도를 해보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입니다. 자, 요거 아까 우리 구했던 식이죠. 베타를 G로 표현한 거. 이런 식으로 알파도 이제 G로 표현해 봅시다. 베타를 G로 표현해 봤으니까 알파도 G로 표현해 보면은 계산 가령 생략했을 때 이런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 알파, 베타 지금 Q의 좌표 알파, 베타하고 0,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요 두 점을 연결한 것이니까 식이 일단 이렇게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제로분의 베타 플러스 2분의 루트. 이게 그러니까 알파에다 얘를 집어넣고 베타에다 얘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뭘로 표현돼? G의 함수로 표현된 겁니다. G의 함수로. 그러니까 G를 일종의 독립변수로 취급하셔도 무방해. 네. 그러니까 T가 실수 범위에서 변해갈 때 G는 어떻게 돼요? G는 여러분 G가 뭐였어? 접점의 y좌표였던 것이니까 G가 또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릿속으로 G로 표현된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G로 표현된 이 G에 대한 함수의 치역을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정의역이 G가 실수 전체 범위 있을 때 이 함수의 치역을 구해내면 돼. 뭐 어떻게 구하죠? 미분 때려가지고 증가함수를 통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고 그런 방식으로 치역을 얻어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단 말이지. 요것을 너무 심합니다. 근데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돌진해가지고 이제 풀렸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직관을 활용해볼게요. 직관을. 지금 이 주어진 곡선이 있는데 Q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점 Q는 이 수직거리가 1인 점들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Q의 자취가 있을 거라고. 그잖아요. Q의 자취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QR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겠어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접할 때가 있으면 그게 최소겠죠. 그게 좀 이따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가 최대가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직관을 활용해 가지고 점 QR이 Q의 자취에 접할 때, 자 주의, 쌍곡선에 접할 때가 아니고 Q의 자취에 접할 때. Q의 자취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의 것입니다. 실체는 알아. 근데 이제 미지라는 것이 사실은
그 식을 이렇게 한 방에 딱 제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 실체는 알아. 여기 수직거리가 1인 우리 머릿속에 이게 곡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접할 때가 이제 기울기가 최대가 될 텐데 그러면 이때 직선 QR이 Q의 자취에 접할 때라는 것은 언제겠어요? 언제겠어? 이 Q가 이 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의 접점과 수직거리가 1이라는 얘기니까 이 접점에서 쌍곡선에 대한 접선과 요 직선 QR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접점으로부터 QR까지의 거리가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는 요 QR과 접선이 평행한 거리가 1인 평행선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R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쓸 수가 있다. 말이죠. 어렵나? 여러분 이게 혹시 이 생각을 어떻게 하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거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 자, 간단하게 얘를 뭐 이 정도 해볼까요? y 이퀄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x축상에 뭐 1,0을 상정해 봅시다. 1,0. 그럼 이것을 뭐 우리 문제처럼 r이라고 할까요? 이걸 r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요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뭐 q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 직선 QR의 기울기 집합을 구해봐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네? 그렇게 했으면은 여기 접할 때가 최소겠죠? 이쪽에서 접할 때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상황을 단순하게 이렇게 합시다. 정의역을 x를 0 이상만 합시다. 그냥 실수 전치라고. 자, 이게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이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울기가 계속 커지는 게 다 가능한 것이니까 이때 이 접할 때의 기울기를 뭐 M1이라고 할까요? 기울기를 M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M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 수가 다 가능할 것이고 되나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또 음수이면서 이게 가장 큰 건가 가장 작은 건가? 가장 큰 거죠. 음수이면서 가장 큰 거 기울기. 그리고 이게 경사가 더 급해지는 것들이 다 나오니까 여기서 이때의 접할 때의 기울기를 M2라고 한다면은 M2보다 작거나 같은 기울기가 여기서 다 나오겠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은 이런 문제예요. 본질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접할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이 지금 쌍곡선 위에 있는 점들로부터 수직거리가 1인 점들 혹은 이 접하는 원의 중심들로 이루어진 곡선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식을 못 썼을 뿐이에요. 실체는 아는데 요 Q의 자취가 있는데 직선 QR의 기울기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접할 때가 어쨌든 경계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란 얘기지. 기분 나빠하지 마시란 얘기. 기분 나빠하지 마시란 얘기. 자, 그래서 Q에 이렇게 Q의 자취가 있다고 볼 때 요것에 접할 때 그게 우리가 찾을 때다. 기울기가 최대일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식 써봅시다. 값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가요? 지금 여기 박스 3개 똑같은 얘기 박스 3개를 쌓는데 두 번째 박스로 식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P도 움직이는 점이지만 그에 따라 Q도 움직이는 점이어가지고 점이나 직선 둘 다 바뀌는 것이라서 식 쓰기가 쉽지 않고 여기서는 R이 정점이니까 이걸로 식 쓰기가 좋지. R은 주어진 점이고 P에서의 접선을 이제 일반의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쌍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0, y0라고 한다면 요 방정식을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족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 이 곡선 위의 점 여기를 우리가 x0, y0라고 한다면은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됐었죠? 4y분의 x. 그러니까 그게 음함수 미분법이 되든 아니면 2차 곡선의 접선 공식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여러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도출한 접선의 기울기가 4y0분의 x0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x0, y0를 지나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요 정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x0, y0가 어떤 값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이제 접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제 계산해서 답 내봅시다. 요것을 이제 4y0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요. x0, x 있죠? 일반형으로 정리해주면 여기 x0, x가 있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4y0, y가 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해가 되나? 마이너스 x0 플러스 4y0 제곱. 그 값이 마이너스 4란 얘기야. 이 식으로부터. 되겠죠? 4 곱하고 좌변 우변 다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접선의 방식 정리한 거예요. 그냥 정리한 거. 그래서 요 정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보면은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 x0의 제곱 플러스 4y0의 제곱.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 0,1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나온 게 이거죠. 그래서 루트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제곱을 하면 될 텐데 지금 x0도 있고 y0도 있으니까 x0 하나 있으니까 얘를 y0로 바꾸면 되겠죠.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1 플러스 y0 제곱의 4배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루트 안에 뭐가 남죠? 4 플러스 20 y0 제곱. 이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자분모 1로 나눌 수도 있겠네요. 그냥 해도 되고 루트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제곱하면은 2차 방정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2창이 다 사라져가지고 1차 방정식 나와가지고 y0 값이 아주 가볍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x0 값이 나오겠다. 이게 뭐죠? x0, y0가 접점의 좌표. 접점이 이렇게 위치할 때 QR의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그 QR의 기울기는 무엇이기도 해? 우리가 Q를 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Q를 구할 필요는 없고 이때 QR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가 4y0분의 x0 요것이니까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 QR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4y0분의 x0 해가지고 이거 분자분모 대입해 주면은 값이 이렇게 나온다. 6분의 루트 89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풀어봤던 이 기울기의 최대값이니 최소값이니 기울기의 범위니 그런 문제와 본질은 똑같은데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요게 이제 2차 함수. 여러분이 기울기를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대신에 음함수의 미분법 등등을 경유해야만 하는 쌍곡선이 등장했다는 사실, 그 차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주어진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이 정점을 연결한 게 아니라 이 곡선으로부터 파생된 이제 또 다른 자취의 점과 정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다뤘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 차이. 그래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이런 상황하고 사실 다른 건 없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기울기의 최소값은 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이 원의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을 때는 접할 때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의 중심이 사사분면에 있을 때 이게 접할 때를 어떻게 찾느냐. 이게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곤란해져. 자, 먼저 직관적으로 말이에요. y0가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 한없이 작아지죠. y0. 이 접점의 y0 한없이 작아지는데 이때 직선 QR의 기울기가 볼 때 어떻게 돼요? 작아집니다. 작아져. 이렇게 작아질 것 같죠. 작아지는데 요게 한없이 작아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접할 때가 있느냐. 그거 아니란 얘기야. 왜냐면은 쌍곡선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요거 자체가 뭔가 볼록하게 만들어지면서 접하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원점에서도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그런 성질을 갖습니다.
아니면 얘기가 좀 어려워지겠네. 얘기 좀 어려워지겠는데, 자, 쌍곡선이 갖는 성질 중에 하나가 나오세요. 이게 y0가 지금 우리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생각할 필요 없이 y0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y0가 하나씩 작아질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4분의 x제곱하고 y제곱이 1대1로 수렴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방정식이 이렇잖아요. 4분의 x제곱 빼기 y제곱이 1이라는 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왜? 얘하고 이거 통째로 생각하자고. 4분의 x제곱하고 y제곱이 1 차이가 나면 되거든요. 이 곡선이 있는 점이라는 것은. 그럼 이게 1 차이가 난다는 것이 2하고 1, 3하고 2, 4하고 3, 5하고 4 이렇게 둘의 절대값이 계속 커져가면서 1 차이만 나면 돼, 말 그대로. 그잖아. 그럼 이게 5하고 4, 6하고 5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커져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100하고 99, 만하고 9999, 100만하고 99만 9999. 둘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지. 1대1로 하나씩 갑니다. 1대1로 하나씩 가. 자, 이게 같아지는 순간이 도래한다 안 한다? 그러진 않아. 절대 같아지진 않아. 그러나 점점 가까이 간다 그 말이죠. 점점 가까이 가. 이게 점근입니다. 점근. 쌍곡선이 갖는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여러분 이게 절대 같아지는 않는데 점점 가까이 간다면은 어디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y 제곱하고 4분의 x 제곱하고 같아지는 방향으로 가까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1대1이 돼버리진 않지만 1대1이 돼버린 것은 뭐예요? 이 등호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로부터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x라는 점근선이 돼 있는 겁니다. 점근선이. 그래가지고 요게 y 이퀄 2분의 x하고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x가 점근선이다 보니까 원점에서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되나요? 원점에 접선을 그을 수가 없다고. 이게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x만 그려본 것인데, 원점에서도 접선을 그을 수 없으니까 R에서도 여기 그 이 Q의 자취에다가 접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R에서 이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얼마이길래 그걸 구해 보면은 요게 1이 나오죠. 그죠? 저기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x 이것을 일반형으로 쓴 다음에 여기 요 정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위험값 여기 루트 5 나오고 0하고 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집어넣으니까 요게 1이 이게 딱 1입니다. 1. 요게 1. 되겠어요? 요게 1이니까 이 R에서 이 점근선까지의 거리가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요 Q의 자취가 역시, 여러분 이것도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한데 칠판 봐보세요. 칠판 봐보시면은, 자, 요 쌍곡선이 이게 접점이죠. 이 점으로 쌍곡선의 점으로부터 수직거리가 1인 점, 수직거리가 1인 점, 수직거리가 1인 점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럼 요게 Q의 자취니까, 요게 Q의 자취니까 요 쌍곡선이 요 직선과의 거리가 이게 0으로 점점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점근선과 평행한 직선과 Q하고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0으로 간다 그 말이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Q하고 R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점근선보다는 반드시 기울기가 크겠지만은 이 점근선의 기울기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어떻다는 얘기죠? 직선 QR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눈곱만큼이라도 큰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울기의 최소값은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등호가 빠진 그런 부등호 범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최대값 6분의 루트 89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등호 빠진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